NC전이 너무 무기력했나? 3년 동안 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조금 의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아무리 팀이 잘 나가도 힘들 때 조금 내가 하소연할 수 있고 네.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연세에 그렇게 또 이렇게 팔짱 끼고 그 다 던지는 걸 보고 계시고 대단하시다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저한테는 선망의 대상. 정민철은 빠른 볼이 주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커버. 자부심 있어요? 네. 커브는 제가 더 잘 던졌는데. 혹시 3년 동안 스스로 네, 그만둬야겠다 감독을 네, 너무 힘들어서 네, 단 한 번이라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재계약하기 전에도 네네. 우승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아. 있었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할 때도요? 예. 아. 힘들다는 거는 뭐 네, 네,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이제 경기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아 이거 때려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승은 하는 해지만 오히려 23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잘렸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했나요? 제가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예. 재계약이 됐을 때도 타이밍이 예. 예, 엄청 결정적이었어요. 한국 시리즈 5차전 앞에. 예. 네.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랐고 조짐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저는 못 느꼈어요. 네. 예. 다른 분들이 이제 느꼈죠. 아. 이제 경기 전에 코치님들하고 이제 경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식사 중인데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원래 안 그렇잖아요. 네네. 그냥 그쵸.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갑자기 근데 이제 다른 코치님이 이거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시리즈 중에 네.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하고 갔는데 아. 감사하게 아. 또 그렇게 5차전에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한편으로는 마음도 편한데 이건 무조건 우승해야 되겠다.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페넌트 레이스 우승도 성립이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우승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승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어려워지는 게 지금 프로야구에서 네.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23년도가 좀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걱정도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싶다는 저는 목표를 잘 안 세우고 하는데 그때는 좀 목표를 세운 게 22년도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에 도전을 해서 증명을 해보고 싶은 그런 그 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23년은 어떤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부상도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투수들이 잘 돌아가야 되고 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조금 선발 투수들이 조금씩 캠프 때부터 외국인 선수들한테는 좀 약간의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캠프 때 다치거나 네. 시즌 중간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에 빠져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뭐 가장 큰 데미지가 아무래도 NC와의 플레이오프에 예. 3대 0으로 졌던 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감독님은 예상을 그런 구단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마무리 캠프 하루 앞두고 그런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전 깜짝 놀랐죠 뭐. 그 당일에 그때 당시 단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좀 뵀으면 좋겠다. 그날 뭐 약속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화 오는 상황에서 그럼 저도 준비해서 몇 시까지 갈게요라고 했는데 아니요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가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끝났죠. 그 정도에서. 그리고 짐 싸서 나오셨어요? 감독실에서 만나신 거에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짐 싸서 집으로 갔죠. 하루아침에 팀을 나오게 되는 코치 때랑 완전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머릿속에 왜? 라는 이게 머릿속에 질문이 있잖아요. NC전이 너무 무기력했나? 뭐 3년 동안
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근데 지금은 감독하는 동안 선수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을 안 읽혔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이 안 나왔었으면 오히려 조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껴지고 뭐 성적이 첫 번째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들이 나를 너무나 표현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단에서 제 감독님을 내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뭐 팀의 이제 리모델링 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당시에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잘못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갔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못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못 쫓아오다 보니까 내가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조금 천천히 따라오게끔 같이 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뭐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당시에 네. 뭐 구단에서는 젊은 선수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줘라. 네. 아니면 유근에 있는 선수 많이 올려서 좀 또 육성 차원에서 네. 또 많이 좀 성장시켜 이런 어떤 서로의 메시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저도 동의를 했었고요. 네네. 예. 어느 정도는 선수를 올렸어요. 네네. 올리고 했는데 23년도에 또 한번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22년 멤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23년도에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우승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2년 동안의 그 계획을 네네. 젊은 선수들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육성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죠. 네. 네. 사실 육성과 성적을 동시에 잡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네. 그 23년도도 면밀히 이렇게 보면 네. 항상 상위권에 있어가지고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단에서는 그 팀 순위에 대해서는 네. 부담을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나와서 네. 뭐 조은우 감독님이 그랬다면서요. 야구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라고. 네, 나왔는데 인생의 보너스요. 네. 근데 뭐 좋게 표현하면 야인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과연 진짜 그게 보너스처럼 느껴졌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조은우 코치님이 얘기해 주시는 뜻은 분명히 알아요. 그동안 너 정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일본을 갔을 때 물론 크게 한 일은 없지만 규칙적으로 계속 야구장 일찍 나가고 네. 그런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그 뜻은 알고 지금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로 가셨을 때가 당시 이제 감독이었던 조은우 감독이 감독님한테 굉장히 부탁을 해서 롯데로 가시게 된 거였잖아요. 예. 저도 이제- 가고 싶었고 네, 두 분의 친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신 거예요? 쌍방울 때 아. 우연찮은 계기로 가까워졌죠. 네네. 선수협 음, 힘든 시기, 초창기 팀은 쌍방울은 지금 부도 위기에서 팀이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원우 형하고 이제 잘 맞아서 그래도 선수협은 우리가 참여해서 네.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잘 통했었죠. 그때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꼭 언젠가 같이 한번 같이 이 감독과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으셨는데 처음으로 그 인천을 떠나서 부산에서 생활하신 거잖아요. 네. 나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선데 어쨌든 뭐 근데 같은 코치여서 뭐 1년 차이 선배지만 그냥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가 거리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역할이 바뀌어서 다시 네, 만나셨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부탁을 했죠. 어, 제가 조금 의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아무리 팀이 잘 나가도 힘들 때 조금 내가 하소연할 수 있고 네.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 엄청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너하고 나하고 형 동생 사이인데 음, 감독 수석을 이렇게 또 역할 네. 바뀌면 우리 앞으로 평생 못 볼 수도 있다. 어,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다가가서 손 뻗어주고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그런 좋은 감정들이 쉽게 없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호준 지금 NC 감독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또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두 분이 네. 형 동생 사이 아니에요? 요즘 감독하고는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니까요. 선생활도 오래 했고 선생활, 예. 워낙 또 선배들한테 잘해요. 특히 저한테는 더 네, 잘하고. 네. 네. 저는 응원했어요. 네. 내가 없는 자리는 싫잖아요. 사람 심리가. 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남아 있는 선수들도 보고 있으면 네, 아 얘네들 보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네. 혹시 감독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김성훈 감독님을 떠올리셨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많았죠. 많았어요. 아 감독님이 역시 아. 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했구나. 지금 시대는 훈련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하면서 선수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 때 훈련했던 거에 3분의 1 정도는 할까 요즘은? 네.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대신 이제 주문이 많아졌죠. 근데 김성 감독님은 훈련은 많이 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그러니까 몸이 이해하게끔 첫 번째는 선수들을 반복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를 주입을 시키면 선수들이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지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린 선수들 기본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매체로 봐서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몸으로 반복 훈련을 계속 해야죠. 자동으로 네. 본능적으로 나오게끔. SSG에서 나온 이후에 감독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예. 제가 작년에 소프트뱅크 가는 것도 네, 감독님 덕분에 간 도와주셨고. 거고 네. 거기서 정말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것도 감독님 덕분에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대우를 해줬던 거고 끝나고도 송별회도 해줬어요. 갔다 와서도 인사 한번 드렸고. 네. 지금 연세에 그렇게 현장에서 아무리 뭐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선수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막 펑거 치고 이런 모습 보면 좀 어떠세요? 지금 연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대단한 건데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전에도 그랬고 코치 감독이 되면서 느낀 게 그게 서 있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요.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근데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대단하시다니까요. 그 연세에 그렇게 또 이렇게 팔짱 끼고 그 다 던지는 걸 보고 계시고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때 그 SK 왕조 모임일 때 되게 정말 신선하고 이 감독님 한 분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 멤버 갖고 야구했구나 싶네요. 이 멤버가 대한민국 야구로 바꿔줬다고. 그게 10년 지나가고 20년 되니까 그 야구가 사라지니까 좀 너무나 섭섭하고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야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가르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버리면 안 된다고. 그 큰데 내가 가르쳐야지.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이호진이한테 기다려. 이호진이한테 자기 인생 맡긴 거야. 그걸로 선수가 잘, 가르친 사람이 잘 알아야 돼. 나 자식이 아니라 뭐, 이거는 야구하는 자체가 불쌍하다고. 네, 그게 지금 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최종 김광현 꾸준해요. 선수만 들어오면 이제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네. 멤버들이니까. 네. 네. 감독님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그 멤버들이 서로 좋고 나쁠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개개인이. 네네. 그런데도 감독님을 위해서 한 번, 한 그 번, 맞아요. 자리에 맞아요. 모인다는 자체가 저는 그때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뭉쳤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독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올해도 감독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게 예. 어떤 팀의 자리가 빈다, 뭐 아니면 뭐 대행이다 이러면 막 후보에 감독님 네.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네, 네. 지금은 상황이 어떠세요? 마음은 변함이 없죠. 다시 한번 기회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서 좀 여유롭게 그 상황 판단이나 선택이나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여유로움을 좀 보여주고 싶고 상황이 되면 꼭 감독이 아니어도 현장에 가서 선수들을 좀 지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네, SSG 나온 이후에 네, 단 한 번이라도 감독 제안을 받은 적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연수를 왜 가요? 가야지. 소프트뱅크에서 코치 연수,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인에 6주 정도 갔다 오셨죠. 네, 6주. 예. 그 시간들이 감독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소프트뱅크를 간 거는 좀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미국 야구, 일본 야구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방식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체형도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도 이렇게 다 비슷한데 그들이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기능적인 게 더 높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저렇게 잘 던지는 그런 훈련 방법이나 시스템은 뭘까? 그 선수 때부터 네.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일본 선수들하고 뒤처지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한번 던져서 이기고 싶은 연습 경기 뭐에서 네, 캠프 네. 때나 뭐 이럴 때나 던져가지고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일본을 선택을 했거든요.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옛날 방식도 있고 최신 방식도 있고 그걸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일본에서는 계속 좋은 투수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많은 수들이 네. 있잖아요. 네.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문이 좁잖아요, 거기는. 네. 그런 많은 선수들이 팀에 들어와서 근데 거기서도 극소수만 또 1군 가는 거잖아요. 육성하는 그런 방향성이 확실하더라고요. 그건 저 개인적인 네. 그런 좀 약간의 좀 생각이 제가 다시 현장에 갔을 때 네. 선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깊이를 100% 제가 못 배워요, 사실. 대신 선수들하고 좀 대화하는 방식을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사실. 미국 가서는 물론 드라이브 라인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야구 구경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 구장도 가보고 마이너 구장도 가보고 네. 정말로 큰 경험이었죠. 만약에 기회 되면 네. 미국 팀에도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 야구인으로서 거의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혼자 야구를 보면서 그냥 곰곰이 내가 만약에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구종의 다양성을 좀 만들고 싶은 저는 조금 고집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구종 개발을 잘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직구 커브 그 두 구종을 한 6년 던지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포크볼로 갔거든요. 그 세 구종으로만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돌아가라고 하면 투심 던지고 싶고 슬라이더 던지고 네. 싶고 그래서 선수들도 조금 생각을 좀 넓게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선수 때 정민철 위원이랑 라이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혼자요. 혼자서 생각하셨다고요? 네, 항상 제 앞에 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저한테는 선방의 대상. 그럼 정민철의 커브와 김원영의 커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민철은 빠른 볼이 주목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또 커브 자부심이 있어요? 네. 커브는 제가 더 잘 던졌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 역대 야구인들 중에서 최고의 선발 투수, 최고의 마무리 투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동열 선배님, 네. 그다음에 박찬호. 최동원 선배님은 솔직히 제가 뛰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투수지만 좀 열애를 시키고 그냥 선발은 그러면 박찬호, 네. 마무리는 선동열. 뭐 예를 들어서 선발이 선동열 감독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두 분이 선발. 네.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네요. 네,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